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하려면요. 베이시스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 베이시스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이거를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내용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되면은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시스가 뭔지 오늘 그거를 위주로 좀 준비했고요. 마지막에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게 챕터 3일 거예요. 근데 지금 챕터 2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챕터 3에서 앞으로 뭘 배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 정도로만 하고 오늘 끝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늘 그렇듯이 제 생각에 항상 1시간 준비를 한다고 1시간 분량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걸리겠다 싶으니까 혹시 급한 분 계시면은 그냥 중간에 그냥 얘기만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베이시스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그 중에서도 베이시스의 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그 잘못 알려드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 톡방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베이시스가 파이나이트 디멘션에서는 같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피니트 디멘션인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제가 다른 내용이랑 좀 완전히 그 잘못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시스는 그 벡터 스페이스가 디멘션은 배웠을 거예요. 디멘션이 파이나이트든 인피니트든 간에 항상 그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케이스에서도 뭐 카운터블이면 카운터블, 뭐 언카운터블이면 언카운터블, 언제 언카운터도 종류가 많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항상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맞고 뭐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그 완전히 선역에서 벗어나는 범위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그건 얘기를 안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모든 베이시스는 카디널리티가 같다라는 거로 내용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있는 노테이션과 그러니까 데피니션과 제가 설명드린 데피니션이 약간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룰 대상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책에서 안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책의 설명과 제 설명이 다르거든요. 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그 고켄바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산공학과 그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계산 관련된,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생기는 부분이 대부분 무한대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오늘도 하나 또 제가 얘기해 드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책이 다르면 그냥 일단 여러분은 책을 따라가세요. 왜냐면은 그 주교재는 항상 책을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학을 계속 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가셔야 나중에 현대대수라는 수업을 들을 때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설명 길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번에 했던 것들 간단하게 리뷰만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뭐 했냐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유한개 가져오고 스칼라도 유한개 가져와서 각각을 스칼라 벡터 곱한 거랑 전체를 더한 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즉 파이나이 썸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이 부분이 약간 짝하고 다른데 저는 이 x라는 셋을 파이나잇으로 가정하지 않았어요. 인피니트 셋도 마찬가지예요. 인피니트 셋에 대해서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셋에서 디스틴트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한개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이러한 수식이 0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스칼라가 0이다. 이걸 만족할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좀 더 일반화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x라는 셋이 굳이 유한계일 필요가 없어요. 책에서는 유한계로 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한계로 그냥 아예 조건을 걸어버렸는데 원래는 유한계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였죠. 원소 하나짜리, 얘는 정확히 표현 쓸게요. 논제로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논제로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하나짜리는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전체 벡터 스페이스가 스팬이 되면 이게 베이시스가 될 거고, 안 되면은 스팬하지 못한 원소에서 하나 뽑아오죠. 그럼 얘도 무조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근데 이게 다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을 한다? 그럼 이 친구가 베이시스고, 이거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는데 만약에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 이 과정이 멈추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멈추는 순간이 바로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완성된 다음부터는 무조건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되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셋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라는 거를 저번에 했어요. 마지막쯤에. 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와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갈린다. 그래서 갈리는 시점에서 베이시스가 발생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에서 가져야 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이게 책하고 좀 달라요. 저는 x를 파이나일 필요가 없는 임의의 셋으로 설정했고요. 이 셋이 언제 베이시스라고 불리냐면요. 당연히 첫 번째, V를 스팬해야 돼요. 즉, V의 모든 원소는 X의 원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X 자체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저희는 앞으로 이 X라는 셋을 베이시스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X는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요즘에 좀 이거 관련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X가 베이시스예요? 그럼 베이시스는 벡터 스페이스인가? 이거 당연히 아니죠. 사실 아니란 예제는 앞에서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항상 벡터 스페이스와 베이시스 이런 걸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정의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V의 모든 벡터는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유니크하게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유일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동치라고 하는 게 책에서 이제 이 베이시스 정의한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이걸 뭐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언가를 보일 때 이쪽을 많이 쓰긴 하는데 특정 경우에 이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equal 제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쪽이 좀 더 설명하기 편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둘은 동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살펴보면은 R2라는 스페이스에서는 1,0과 0,1 바꿔 말하면 이거죠. X축과 Y축 이 두 개의 벡터만 있어도 R2 좌표 평면의 모든 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베이시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이제 실수 개수를 가지는 n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들 모아둔 거죠.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1부터 xn까지의 단항식들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집어넣은 건데 베이시스가 굳이 이렇게 생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친구도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Rn,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건 이제 뭐 필드로 바꿔도 돼요. R을 필드로 바꿔도 되는데, 필드에 이제 카르테시안으로 나온 그 친구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죠. 근데 이 친구에서 이러한 친구들, 그러니까 i번째 컴포넌트만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인 그러한 벡터들은 어떤 베이시스를 이루는데, 그때 그 베이시스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스탠다드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가장 간단하다. 그리고 항상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스탠다드란 베이시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보면 이 친구가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이거는 책에서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항상 이런 친구들, 필드의 카르테시안 곡으로 나타낸 친구들만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없어요. 스탠다드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만 스탠다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런 Rn 같은 스페이스를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책하고 제 설명이 살짝 달라질 텐데, 책에는 이 모든 폴리노미얼을 모아둔 이거 벡터 스페이스가 되긴 하거든요. 벡터 스페이스가 맞는데, 이때 제가 모든 단항식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1x, x의 제곱, 그래서 쭉 나가서 뭐 x의 n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이 친구가 이거의 베이시스예요. 근데 책에서는 얘가 베이시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책에서 정의한 베이시스는 파이나이 원소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베이시스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 친구가 베이시스가 아니지만 좀 더 일반적인 현대대수까지 확장한다면은 이 친구는 베이시스가 맞아요. 왜냐면은 이 전체 폴리노미얼 링을 스팬을 하고요. 동시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하고 다르긴 한데 이게 원래의 베이시스의 정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원래 베이시스 정의는 책에 있는 게 맞고요. 얘를 일반화시킨 정의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정의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다면은 그냥 이거 아니에요. 네. 헷갈리시면 아닌데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이런 것도 베이시스로 보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책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괜히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넘겨서 그러면은 이제 디멘션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디멘션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약간의 그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떡밥을 하나 던질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finite dimensional이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얘를 언제 하냐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트리비얼 하거나 혹은 V 자체가 finite basis를 적어도 하나 갖는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갖는다고 했지 그게 뭐 하나만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베이시스가 있을 때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거다라는 말도 아직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베이스를 하나 파이나이트한 걸 가지면은 그거의 개수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파이나이트 디멘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베이시스의 원소가 유한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 친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갖고 있죠. 2연부터 2n까지. 그래서 개수가 유한계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겠죠. 반면에 이 친구는 바로 앞에서 봤듯이 뭐 책에서는 베이시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절대로 유한계의 베이시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있다면은 항상 무한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다 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하나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논제로 벡터들을 모아놨을 때 이 친구 이게 제로 벡터면 다 너무 당연해서 뺐고요. 논제로를 모아놨는데도 여전히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면은 어떤 벡터를 하나 뺄 수가 있어요. 네, 그 어떤 벡터를 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리 디펜던트,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인 거예요.
어떤 y나의 벡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걔네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찾고 싶어요. 근데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y나의 개를 가져왔는데 리니어리 디펜던트 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게 들어갔다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빼는 작업을 무한 번 반복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논제로 벡터면 최소한 싱글톤 엘리먼트는 항상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래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는 거에서 벡터들을 하나씩 빼는데 언제까지 뺄 거냐면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까지 빼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리니어리 디펜던트일 경우에 벡터를 빼겠다. 근데 그거를 항상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항상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풀어볼게요. 두 번째로 만약에 V에 베이시스가 하나 존재한다면은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은 벡터가 있다면 지금 제가 n을 더 크게 잡았어요. 베이시스의 원소 개수보다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이 뽑으면은 이 친구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리니어리 디펜던트 그러니까 뭐 디스티드 하든 말든 간에 네. 그런 걸 상관없이 그냥 개수가 더 많으면 무조건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라는 것도 하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즉 디멘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디멘션보다 큰 거는 무조건 큰 벡터를 모아놓으면 무조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2번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3번이죠. 만약에 베이시스가 여러 개 있다면은 그 베이시스 간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냐면 다르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m이 더 크다면은 2번에 의해서 이 m 이 친구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해요. 근데 리니어리 디펜던트면 베이시스 정의에 안 맞죠? 그래서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같으니까 이제 디멘션이라는 거를 웰디파인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뭔가 정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제가 어떤 대상을 아무렇게나 가져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이제 내용 나중에 또 배울 내용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인베리언트 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제가 어떤 베이시스를 가져와도 그 친구들은 항상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 개수를 이 벡터 스페이스를 대표하는 어떤 성질 중에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걔를 디멘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 n 스페이스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E1부터 EN까지 있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디멘션 n이죠.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게 n 차원 이하의 다항식을 모아둔 이 폴리노미얼 링들은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는 n일 때 n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1부터 x, x의 n승까지 가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멘션이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베이스가 유일하지 않다.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앞으로 할 리니어 오퍼레이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 베이시스가 유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꿔 말할게요. 어떤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은 어떤 베이시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베이시스 하나가 있으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냐 아니면 실제로 가능하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다른 베이시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뭐냐면은 이거 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결과만 가져올게요. 먼저 베이시스 조건은 첫 번째 스팬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팬 쪽 살펴볼 거고요. 인디펜던트 쪽 살펴볼 거예요. 스팬 쪽에서 살펴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이거는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임의로 벡터 가져온 거예요. V1부터 Vn까지로 스팬한 스페이스가 있겠죠.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스패닝 셋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벡터 스페이스나 이 V에 어떤 영이 아닌 스칼라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로 바꿨어요, 제가. V1 대신 알파 V1이라고 하는 벡터로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스페이스나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V 대신, 그러니까 앞에 V1 대신에 이 뒤에 있는 벡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더했어요. V1에다가 뒤에 있는 아무 벡터나 하나 더한 거를 새로운 V1 자리에 갖다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여전히 같은 스페이스를 스판한다. 이런 결과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일반화된 방식을 하나 알 수 있죠. 뭐냐면은 V1부터 Vn으로 제너레이트된 벡터 스페이스나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알파1 V1인데 알파1은 0이 아닌 0이 아닌 알파1을 구해서 걔를 V1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도 전부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첫 번째 다 몰빵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한 거나 스팬한 결과는 같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 이제 알파2부터 알파 n까지 다 곱해주는 거예요. 물론 0이 아닌 걸로. 0인 거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닌 걸 다 곱해줘도 여전히 스페이스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선제를 그거에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2 v2가 앞으로 오겠죠. 더해지겠죠. 알파3도 정해지고 알파 n도 다 더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알파2 v2가 있었으면은 앞에 알파2 인버스를 다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인데 앞에만 바뀌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인가라고 아마 책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거의 이론적 배경이 이거예요. 어쨌든 스패한 결과는 똑같다. 그걸 이용한 거고 관련된 내용은 어, 혹시 그 부분이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없다면은 그냥 연습만 계속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근데 이 얘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에도 여전히 똑같이 통해요. 여기도 잠깐 살짝 고칠게요. 만약에 V부터 Vn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요. 맨 앞에 벡터에 0이 아닌 숫자를 곱해도 여전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 다음에 V1에다가 뒤에 있는 아무 벡터나 더해도 여전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패한 결과에서도 똑같은 결과 나왔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했었다라고 해도 똑같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바꿀 수 있겠죠. 여기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베이시스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 친구도 여기도 알파1은 0이 아닌 이러한 친구도 여전히 베이시스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베이시스가 있다면은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베이시스를 항상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만 사실 이해하면은 앞으로 배울 내용은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걸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어, 네. 그 리니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리니어 인디펜던트에서요. 네, 네네네. 네, 그쪽에서 그 알파 1 V1 플러스 시그마 썼잖아요. 네. 그 시그마를 이제 그러니까 굳이 I2부터 N까지를 쓴 이유는
알파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려고 일부러 그랬어.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 i들, 그러니까, 2보다 큰 거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파 1이 0이 아닌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따로 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조건은 항상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2.6.1의 B번이고요. V1부터 Vn까지가 베이시스일 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한 벡터를 하나 뽑아올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베이시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친구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 라는 거 보일 건데, 리니어리 디펜던트임을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V1부터 Vn까지가 베이시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알파 i들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u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쓰실 땐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 일단 이해를 하자면은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v를 스팬하죠. 그러니까 스팬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떤 말을 뜻하냐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첫 번째로 u가 제로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로를 포함하는 모든 셋은 항상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이거를 혹시 왜 그런지 이것도 그냥 설명해 볼게요. 굳이 사실 이거는 0이라서 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른 걸 전부 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 6, 이퀄 0. 네. 그러면은 다 더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0이 됐는데 앞에 스칼라가 0이 아닌 게 존재하죠. 그래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u가 0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어떤 i 하나에 대해서 알파 i가 0이 아닌 게 존재하겠죠. 이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안 그렇다는 말은 모든 알파 i들이 0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i, vi, 알파 n, v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u는 0. 그럼 벌써 0이 아닌 벡터가 두 개나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리니얼리 디펜던트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보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답안지 쓰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를 한번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쓰는 방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안 풀 거기 때문에 그냥 쓰고 지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겠죠. 이거면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0인 걸 보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져왔을 때 다시 똑같은 거 써가지고 알파는 뭐고 베타는 뭐고 감마는 뭐고 이거 다 찾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걸 이용해요. 1 x 제곱이 베이시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사실 이건 뒷부분 얘기를 갖다 쓰는 거긴 한데 어차피 저희는 시험 볼 때 시험을 본다라는가 지금 시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뒤에 있는 거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알파 1인 경우, x인 경우, x제곱인 경우 해가지고 각각 이제 1과 x와 x제곱을 이 친구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뒤에 내용을 갖다 쓰면은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식으로 보통 문제를 푸는데 이제 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이제 상수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차항 계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감마가 마지막에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 0, 0 해가지고 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알파가 0이 나오네요. 그래서 알파는 0이다. 그 알파 날라가죠? 그러면은 베타랑 감마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2베타고 그럼 베타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감마도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제가 얘를 P1, P2, P3라고 쓸게요. 그럼 X1이라고 하는 친구는 2배의 P2, 2배의 P3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이 친구들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이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지금 이게 G3 필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곱한 거 두 개 갑자기 이거 두 개 더한 게 원래는 이거였죠. 근데 지금 G3라는 걸 아신다면은 이게 빠르게 날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거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거를 실수해서 안 주고요. 뭐 G5에서 보통 시험에 내요. G5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이것만 봐도 이거를 보고서는 베타는 2분의 1이다 이러면 지금 큰일 나요. 2베타가 1인데 베타의 2일 때 2 곱하기 2가 1이니까 베타가 2구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표현하고 나서 따라서 이 친구들이 베이스가 된다 라고 보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방식을 자주 썼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6.11 한번 볼게요. 이게 그걸 텐데, 이게 그 현대대수를 배우신다면 이 내용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책이 잘못된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은 책을 어떤 의도로 설명했는지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과제 문제였을 텐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F가 finite field예요. 근데 원소의 개수를 Q라고 하재요. 그때 이 PNF라고 하는 건 당연히 F를 개수로 갖는 폴리노멀 링들을 가져온 거죠. 일단 뭐 사실 이거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원래 디멘션 Pn의 F는 F가 뭐하고 뭔지는 상관없어요. 항상 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책에서는 약간 좀 서술 다르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케이스를 분류해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차원이, 그러니까 폴리노미의 차수가 Q-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번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
1부터 x, x n승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책의 의도는 이거일 거예요. Suppose a0, a1x, an, xn이 제로라고 해보자. 사실 이거는 현대대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AI들이 제로가 되거든요. 근데 책의 이론은 이거예요. 얘를 함수로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책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일단 책의 의도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그 직관적인, 아직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직관적인 내용에 의하면은 폴리노멀 링의 근의 개수는 디멘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제로 폴리노미얼 링이 아닌 이상 항상 근의 개수는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약간 좀 이상한 방식을 쓰는데, 이게 n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제가 이거를 보면은 근의 개수가 q개란 소리죠. 근데 q가 되려면 항상 제로 폴리노미얼 링이 돼야 돼요. 따라서 a0부터 a n까지가 모두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그 문제가 맞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걸 허용한다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기에 다음 거보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의도가 뭔지 제가 예시를 들어온 건데, 제가 필드를 G2로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 G2를 이용해서 디그리 2 이하인 폴리노미얼 링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8개죠. 8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원소들은 1하고 x하고 x제곱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친구들의 베이시스가 돼가지고 디멘션이 3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책에서는 디멘션은 2-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라고 써놨어요. 이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교수님이 아니라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배운 지식들을 종합해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책이 어떤 의도로 설명한 거냐면요, 이 x제곱을 함수로서 바라보면은 지금 인풋 데이터가 0, 1밖에 없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본 거예요. 그럼 0을 나오고요. 1을 대입해 봤어요. 그럼 1이 나와요. 그럼 이러한 똑같은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x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따라서 이 둘을 같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0이다. 이 말 자체가 0을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책이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과제하는 거라서.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놔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을 드리자면은 이게 약간 현대 대수에서는요, x는 그 변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이거를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 스페이스에서 까지 원래 네네 제가 좀 정리가 지금 방금 됐어요. 그러니까 책의 의도는 뭐냐면요. 책의 의도는 지금 x제곱하고 x는 어쨌든 같은 인풋을 집어넣으면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같은 함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집합에서는 같은 거 지우죠. 그럼 사실 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함수로서 같죠? 그럼 집합의 입장에서는 얘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슷한 것도 지울 수 있겠죠? 지금 아마 지워야 되는 게 얘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네. 이거 두 개 같네요. 그러면은 얘도 지워버리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1, 0, 0이니까 1이고 1, 1, 1이니까 1이네요. 그러면은 얘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여기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무조건 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책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얘를 애초에 그냥 얘는 0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대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봐요. 폴리노미얼 링은 폴리노미얼 링인 거고 그 친구를 함수로 보는 것도 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거 별개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책의 의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자체를 구했을 때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1하고 x로만 표현 가능하죠. 그러면 디멘션이 2인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제가 괜히 좀 혼란을 드린 건가요 혹시? 네. 그러니까 책의 의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같은 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자. 마치 제가 그 첫날에 G모드 예를 들어 5에 대해서 1과 6은 같은 걸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라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센스에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런 센스로 보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물론은 저는 학부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박사과정을 거친 그 곡행바시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그냥 함수로 보겠다. 그럼 같은 인풋을 집어넣을 때 같은 아웃풋을 나오면은 그냥 같은 걸로 보자. 네, 그런 문제가 절대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얘는 그 정도로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 기출문제 제가 풀어봤을 때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두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디멘션 갖고 노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시스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문제를 살펴보면은 지금 약간 오타가 있어요. S랑 T가 V의 둘 다 서브스페이스인데 디멘션이 같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로 그냥 둘이 같다 인 거를 보이래요. 근데 사실 디멘션이 같다라고 해서 둘이 같다라고 보장은 항상 못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친구와 이런 친구 두 개는 둘 다 디멘션 1짜리 이 친구의 서스페이스예요. 디멘션은 같지만 둘이 같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은 이게 책에 이게 파이널 디멘션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파이널 디멘션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파이널 디멘션이라고 가정하고 풀게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이거의 크기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베이시스가 존재하겠죠? 근데 이 베이시스는 t에 속하고요. linearly independent 해요. 그럼 저희가 보여야 될 거는 이게 스팬하는 것만 보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팬하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당연히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엘리먼트가 t에 있어요. 근데 S1부터 SN까지 스팬을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앞에서 풀어온 내용들 정리를 쫙 해보면은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라는 소리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t의 디멘션은 n보다 무조건 커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죠.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v가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죠. 따라서 S1부터 SN으로 t가 스팬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안 보였는데 어, 안 보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것도 보이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다 개수 붙여가지고 이퀄 0이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베타가 0이 아니라면은 얘를 넘기고 베타 넘겨서 v를 s의 end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순이죠. 따라서 베타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게 0인데 앞에 게 0인 거는 이 친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라는 거에서 전부 0이죠. 그럼 모든 개수들이 0이죠. 따라서 이 친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이런 거를 서술을 해주면 돼요. 물론 지금 뭐 되게 짧아요 이거 적는 거는. 그래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서술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디멘션이 같다라는 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디멘션이 주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멘션에 맞게 베이시스를 그냥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베이스가 항상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걸 이용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를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면은 지금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스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팬 되면 같은 거고 스팬 안 되면은 더 큰 거니까 네, 항상 같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크거 같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방식 그대로 쓰시는데 같다라는 조건만 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순이 안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가 더 커지면은 디멘션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봤던 1차 시험 문제였고요. 이게 재작년 기출인가 아니면 아예 옛날 기출인가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런 스타일 유형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말고사도 안 본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베이시스 갖고 노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네, 지금 기말고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S랑 T가 벡터 스페이스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셨던 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교집합도 벡터 스페이스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한 것도 벡터 스페이스만 알고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베이시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벡터를 추가함으로써 S에 대한 베이시스를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베이시스, 아까 만든 그 베이시스 이용해서 벡터를 더 추가해가지고 T에 대한 베이시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합이 S 교집합 T에 대한 베이시스 하나, 그 다음에 그 S 그 외에 추가로 제가 집어넣은 S의 원소들 하나, 그 다음에 추가로 집어넣은 T의 원소들 있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 친구의 베이시스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추럴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면은 제가 참고로 저는 이거 시험 봤을 때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요. 저는 거꾸로 갔어요. 얘 베이시스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보냈어요. 거꾸로 보내다 보니까 얘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시험 보고 나면은 나오면서 풀이가 떠올라요. 거꾸로 했으면 됐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편의상 얘를 n, m, k라고 할게요. 그래서 choose a basis u1부터 uk까지 뽑았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S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겠죠. 근데 저는 그건 서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은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둘 다 스트레이트하게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베이시스를 찾을 수,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하나 풀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지금 갖다 쓸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S1부터 S M-K 까지 어떤 벡터를 뽑아올 수 있는데, K와 S1부터 S M-K가 basis for S, 이렇게 되는 베이시스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항상 뽑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뭐 과제로 풀어야 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T1부터 T M-K를 뽑아올 수 있겠죠. U1부터 UK, 그 다음에 T1부터 T M-K가 T에 대한 베이시스가 되게 하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U1부터 UK와 S1부터 SM-K와 T1부터 TM-K가 베이시스 for S 플러스 T가 된다 라고 주장만 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 친구 원소의 개수가 n개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원소의 개수가 m개예요. 그 다음에 얘를 k에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전체 개수죠. 근데 전체 개수가 딱 이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는 거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만 된다는 거 보이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되게 계속 반복했던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스팬 한다는 거 보이면 되죠? 근데 스팬은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은, 얘 모든 원소는 S 플러스 T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스몰 S예요. 스몰 S 더하기 스몰 T로 쓸 수 있는데, 스몰 S는 얘로 다 제너레이트 되죠? 그 다음에 스몰 T는 얘로 제너레이트 되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되죠? 근데 그 합친 것도 여전히 얘들 다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스팬이 된다. 그 두 번째 보이는 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 보이면 되겠죠?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는 다 개수로 붙여줘요. 이걸 0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준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 지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만 보이면 되는데 개수를 이렇게 갖다 쓸게요. 알파 1부터 알파 n, 알파 k, uk 플러스 베타 1부터 베타 n-k, s n-k 그 다음에 감마 1부터 감마 n-k, t n-k 이꼴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테크닉은 딱 하나예요. 얘를 넘겨요. 그러면은 좀 그냥 대충 쓸게요. 갖고 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S랑 T의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모든 원소들은 얘네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뽑을 때 이 친구들은 S에 들어있지 않는 친구들을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통째로 0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으면 됐겠죠.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원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감마 모두 감마 MNSK까지가 0이다. 따라서 왼쪽이 0이죠. 그 오른쪽은 이 친구죠. 이 친구는 S의 이 친구들은 S의 베이시스였어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S에서. 따라서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제로다. 그러면 지금 모든 개수들이 제로인 거 보였으니까 따라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길지만 서술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대수라고 하는 과목이 좀 특징인데 뭐 엄청 어렵게 한 문제 당연히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계속. 그래서 그 정의대로 가는 거를 연습만 계속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답안지를 깔끔하게 써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좀 길 거예요. 답안지가 쓰다 보면은. 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알파를 절반에서라는 게 어떤 거죠? 네네. 그 알파 1부터 알파 K가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그 알파 1, 알파 U1을 2대 1 알파 1, U1, 2대 1 알파 1, U1에서 각각을 더해주니까 잠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그 U1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U1부터 UK, S1부터 SM-K가 S에 네, 대해서 베이시스라고 했잖아요. 네, S에서 베이시스, 네. 그리고 U1부터 UK, T1부터 T-K가 네. T에 대해서 베이시스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반으로, 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될까요?
이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당연히 2는 F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 2는 F에 있어요. 근데 2의 인버스 더하기 2의 인버스가 이게 1일까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요. 근데 2의 인버스 더하기 2의 인버스가 1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 G3로 할까요? G3의 원소가 0, 1, 이죠? 얘는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가 되겠네요. G3 같은 경우에는 2라는 원소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누는 거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필드 안 적었는데 필드 그냥 임의의 필드 F예요. 필드를 잘 보셔야 돼요. 필드가 임의의 필드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어떤 말씀인지 하려면 이거를 2분의 알파 1 U1 2분의 알파 K UK 그 다음에 뭐 베타 1부터 베타 n-k sn-k 하고 나머지 절반을 뒤에다 붙여주자라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S에 들어가고 얘는 T에 들어가니까 그 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한 개 같죠? 그러면은 S 교집합 T에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된다 라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아마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 보였던 문제 중에 하나가 2의 인버스를 2분의 1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긴 봤어가지고 물론 이게 되긴 할 텐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실수나 뭐 유리수나 복수수나 이런 벡터 이런 필드에서 놀 때는 얘를 자유롭게 써줘도 되는데 임의의 필드를 놀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해요. 이게 지금 저도 확실히 된다라고 보장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직선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 별로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되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두 배를 그러니까 그 양변에 2를 곱해서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가 안 됐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2를 곱한다는 것도 되게 이건 2 곱한 건 진짜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면 필드가 G2면은 거기서 2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를 곱한 거라서 엄청 큰 일이 발생해요. 얘는 확실하게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주어진 거 그 자체로 노는 게 제일 안전한 방식이에요. 네. 되셨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뭐 길어 보이지만 막상 써보면 그렇게 또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그 다음 볼 문제는 이번에는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ST가 서스페이스고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제로고 얘가 S의 베이시스고 얘가 T의 베이시스면은 이 친구도 S 플러스 T의 베이시스다. 이거 사실 앞에서 이 부분이 베이시스란 말 빼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보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 그냥 쭉 서술해 주시면 돼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서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베이시스니까 스팬을 하겠죠. S의 원소를. 이 친구가 T의 원소를 스팬하겠죠. 근데 S 플러스 T의 원소는 항상 S 플러스 T로 쓰여지죠. 그럼 얘 S 앞에 S는 얘로 스팬됐고 뒤에 T는 얘로 스팬됐으니까 전체 원소가 이걸로 스팬이 됐죠. 그건 스팬 보였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보였으니까 이 친구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보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테크닉을 그대로 얘를 넘기는 방식으로 서술하면 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약에 이거를 시험에 나왔다는 가정하에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U도 벡터 스페이스고요, V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근데 얘랑 얘를 각각 베이시스로 가져요. 그럼 카르테시안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앞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는 뒤에 거, 이런 친구들 모아두면 된다. 이것도 앞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인더까지는 보였어요. 이제 그거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 남은 거는 스팬한다죠. 그래서 스팬한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원소는 6, V로 쓰시는데 U는 6,0 더하기 0, V다. 근데 얘는 얘로 스팬이 되고 뒤에 거는 얘로 스팬이 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베이스 쓰임을 보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는 두 가지 꼭 보이셔야 돼요. 이제 좀 어려운 내용 하나 갈 건데요. 제가 이제 첫날에 필드의 원소가 항상 소수인 건 아니지만 소수의 파워로 나타난다는 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한번 보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대레스 2라고 하는 과목을 만약에 듣게 되신다면 아마 그때쯤 배울 텐데, 필드 익스텐션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필드를 더 큰 필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식이 이 리니어 알제브라의 내용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복소수랑 실수에 대해서 복소수는 실수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말은 복소수는 일종의 리얼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리얼 벡터 스페이스인데 거기에 원래 벡터 스페이스는 갖고 있지 않던 곱하기 구조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더 큰 필드는 항상 작은 필드의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배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한번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먼저 이 F라고 하는 친구를 GP의, 그러니까 이건 GP의 벡터 스페이스로 볼 거예요. F라고 한 친구를 GP의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이고, 얘를 이용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요. 그 베이시스 개수의, 그러니까 P의 베이시스 개수만큼 이제 파워를 해주면은 그게 원소의 개수가 돼요. 전체 벡터 스페이스에. 그럼 그 벡터 스페이스가 사실 F였으니까 F의 원소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일 게 F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항상 이거는 지금 파이널 필드는 항상 1을 갖고 있죠. 근데 앞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요. 모든 파이널 필드는 항상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걸 갖는다고 했어요. 이 캐릭터리스틱은 항상 모든 원소를 P번 더하면 0이 되는데 이 P가 소수라는 거를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럼 그걸 이용하면은 0, 1, 1 플러스 1 쭉 해서 가는데 이 친구는 전부 디스팅트한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일 건 이 친구가 이제 필드가 된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필드가 되는 거 보이는 거는 제가 첫날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편의상 얘를 2라고 쓸 거고요. 그다음 3 쓰겠죠. 얘를 P-1로 쓸 거예요. 저희 자연수하고 이거는 사실 약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그 나머지들 집합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편의상 수학적으로 항상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제로가 아닌
원소를 가져왔을 때 이게 존재할 것이냐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이는 방식이 전에 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이렇게 보였었죠? 그러니까 A가 제로가 아니면은 A의 뭐 M도 제로가 아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다 모아둔 친구는 여기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렇게 되는 IJ가 존재한다라고 보였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전개했을 때 뭐 I A만큼 개수만큼 이제 전체가 1이 싹 더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JI만큼 1을 싹 더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빼주면은 J I에서 I A 만큼 1을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만큼 1을 더하면 0이 돼야겠죠. 근데 항상 얘는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J-I는 P로 나누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전에 봤듯이 A가 0이 아니란 소리는 A는 P로 안 나눠지죠. 따라서 P가 J-I를 나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좀 꼬였는데 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네, 지금 이거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할 줄 알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이걸 보이는 방식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과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때 썼던 테크닉으로 다시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간단할 줄 알았는데 좀 제가 원래 쓰려던 걸 못 쓰니까 네, 좀 복잡해지네요. 네, 사실 원래는 어떤 결과를 이용하냐면요. 이거는 뭐 정수론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현대대술 초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A랑 B가 정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D를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A,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X랑 Y가 존재해서 AX 더하기 BY가 D가 되게 하는 이런 XY가 항상 존재해요. 이걸 이용해서 사실 원래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A, B가 서로 소라면은 이게 1 되겠죠. 그래서 뭐 AP 더하기 BY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얘를 모듈러 P로 하면은 날아가요. 그럼 이때 이 Y가 P의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얘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꼬이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첫날 했던 거랑 테크닉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그거를 좀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F라고 하는 거는 GP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F의 모든 원소 V라고 할까요? V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제가 0부터 P-1까지 얘를 이제 이 GP를 원소개수 P짜리 그 필드를 F의 서브 필드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자체가 F가 됐다면 끝났죠. 왜냐면 원래 필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V1을 1로 잡고 어떤 V2가 존재하겠죠? 이 V2는 F랑 이렇게 쓸까요? 스팬 V1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스팬 V1이 맞겠네요. 아니다. 잠시만요. 지금 뭔가 지금 네네 이게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0부터 뭐 P-1까지에 속하지 않는 어떤 V2가 존재하겠죠? 그럼 전 다시 V2를 가지고 V2, E V2, P-1, V2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친구들은 그냥 GP의 원소의 그 앞에 개수를 GP 스칼라로 갖고 V2를 벡터로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이 친구랑 이 친구로 만드는 그 덧셈까지 다 포함해서 어떠한 셋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인다면은 여기다가 인덕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의상 얘를 F1을 쓸게요. 얘를 F2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팬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스팬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1 더하기 F2 얘는 그럼 F1도 벡터 스페이스고 F2도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로가 빠졌네요. 그러면 F2도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더한 것도 벡터 스페이스죠. 그러면 이제 인덕션 과정으로 F1부터 F n-1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F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VN을 제가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F1부터 F n-1까지. 그럼 다시 이 VN으로 원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죠. 그리고 지금 이게 원소가 앞의 결과에 의하면 다 다른 원소예요. 따라서 이 친구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이러한 과정은 유한번 안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F라고 하는 원소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겠죠. F1부터 Fn까지가 F가 되도록 하는. 근데 지금 저희가 뽑은 V1부터 V1은 1이었어요. Vn까지가 정확하게 베이시스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F라고 하는 친구를 GP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베이시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사실 그 베이시스 원소 개수만큼 파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V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알파1 V1부터 알파 n V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유일하게 가능하죠. 그 말은 알파1부터 알파 n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1에서 P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 n에서도 P 나올 수 있고 다 P1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다 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P의 n이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되고 이게 사실 그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갑자기 끌고 와서 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셔도 뒤에서 좀 엄밀하게 배울 거라서 그때 가서 다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뭐 파이널 필드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그 벡터 스페이스가 트리비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이 친구가 네네 조건이 빠졌네요. 이 친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친구로 만든 스페이스는 항상 이 친구를 베이시스로 가겠죠. 네,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로 파이널 디멘션에 대해서 어떤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셋을 뽑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V가 안 된다라면은 추가로 원소를 더 뽑아와서 항상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쓰겠다고 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 앞에서 다 방식을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처럼 하면 되죠. 스펙이 안 되면은 이거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 하나 뽑아서 걔가 6K 플러스 1이겠죠. 근데 얘에다가 6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스펙 못하면은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파이나이 디멘셔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많아봐야 n개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유한번에 끝난다. 따라서 이런 친구들을 항상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이걸 보이라고 하는 거가 아닌 이상 그냥 쓰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디멘션보다 적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을 가져왔으면은 항상 걔를 익스텐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뽑아서 완전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멘션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시스를 보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개수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n개를 뽑아왔는데 디멘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파이나이트한 벡터들을 뽑았는데 마침 그 친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럼 바로 베이시스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연히 n개를 뽑았는데 그걸로 스팬을 해보니까 그 스팬 결과가 V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베이시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의 말고도 이제 그 결과물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원리는 이거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혹시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지금 배웠나요, 근데? 이게 교수님이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을 텐데. 아, 배우긴 배웠어요? 혹시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이거 관련돼서? 네. 사실 매트리스로 하는 거랑 차이는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그 여기서 약간 수학의
어떤 그 증명 과정과 좀 설명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수학에서 어떤 정리를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배웠죠. 근데 이 존재성에 대한 증명 과정이 증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존재성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 개념을 보면 이제 뭔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만드는 법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배운 베이스가 존재한다. 즉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는 베이스가 존재한다는 거는 직접 만드는 법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 벡터 논제로 벡터 뽑아서 그거 아까 제가 계속 몇 주째 반복하는 거 있죠. 네. 그 아무 벡터를 뽑아서 걔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게 직접 만드는 법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베이스 찾을 수 있어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의 경우에는. 근데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넘어가면은 존재성을 직접 못 보여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는 보일 수 있어요. 그 있다라고 하는 보이는 거를 뭐 존스렛말을 써가지고 보이는데 네, 이 존스렛말을 써가지고 있다는 건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뭐야? 라고 물으면은 못 찾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존재성이 보이는데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학적으로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 한 번 안에 끝난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을 리니어 매트리스 가지고 하는 거로 계속 연습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혹시 그 행렬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옛날엔 다 배웠는데 요즘에 안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행렬 곱셈 그 곱하는 거 문제 없으면 상관없거든요. 행렬 곱하는 것만 할 줄 알면 사실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네, 문제 없는 걸로 네, 하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살짝 설명만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곱하는 걸 어떻게 그 이미지를 갖냐면요. 예를 들어 1, 2, 3, 4, 5, 6에 7, 8이다. 그럼 저는 약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하면 1이죠. 1이죠. 그러면은 1,1 여기다가 이거 각각 그 곱한 거 적어요. 그 다음에 2, 1 여기다 적는 거예요. 2, 1이니까 그러면 3, 1 그러면은 3, 1 여기죠. 네. 그래서 좀 더 길게 써보면은 뭐 이렇게 딱 해볼게요. 그럼 결과물은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이고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숫자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뭐 여기에 숫자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고 딱 그 결과물에 몇 열에 해당하는 원소를 내가 찾고 싶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열의 원소 찾고 싶다 그러면은 몇 행이니까 여기서 가고 몇 열이니까 여기서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잡고 그러니까 딱 그 대상을 픽스해 놓고 계산을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이게 직접 계산하는 거는 뭐 숫자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막 시그마 쓰잖아요. 그 시그마 쓸 때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외우실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 나름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뭐 이거 그 n by n 매트리스 모아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거 어디가 m이 건가? 이게 이렇게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 4 곱하기 3이면은 이게 이렇게 4개 있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4개 있어야 될까요? 이거 혹시 헷갈리지 않나요? 이것도 전 나름대로 방식 하나 외워서 그냥 빠르게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매트리스는요.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뒤에서부터 읽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금은 3이죠. 지금 3이죠. 그러면 3줄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어가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장점이 되냐면요. 이제 n by n 매트리스는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n by n이면 여기가 n인지 여기가 m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서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n by n 매트리스면요. n에서 m으로 가는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항상 뒤에서부터 하는 걸로 계속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세한 건 아마 다음 주부터 나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너무 깡으로 암기하시려 하지 말고 약간 규칙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선형대수 쪽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남아가지고 빨리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2.10.10 내용인데 V1, V2, V3가 이 G33에서 그러니까 G3를 필드로 갖는 이거 제가 맨날 노테이션 좀 바꾸는데 통일할게요. 네. G33에서 이런 벡터 스페이스에서 저게 베이스가 됨을 보여라.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번 얘는 깡으로 보여보죠. 그럼 베이시스 보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스팬한다랑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다. 그럼 일단 스팬한다를 먼저 보일게요. 그러면은 A 이게 X, Y, Z일 때 이 X, Y, Z를 저 A, B,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관계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X고요. 이게 없죠. Y고 이게 Z네요. 이제 여기서 이 필드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x를 전부 2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2배의 c예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는 c는 x 더하기 2y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뭐가 좀 잘못 쓴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제가 좀 문제 잘못 가져온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아, 네네네. 아이고. 문제 잘못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베이시스 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베이시스를 찾으라는 거죠, 이거에. 네,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른 두 개 이렇게서 하나를 표현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V1에 두 배를 하고 거기다 V2를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2,1,2에다가 2,1,2를 더하는 거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아니죠. V1과 V2를 더해보면은 이게 3,3,3이라서 이게 제로죠. 그러면은 V2는 마이너스 V1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V1, V2, V3는 V1, V3로 쓸 수 있죠. 왜냐면 스칼라비 한 거는 항상 흡수가 돼요. 다른 한쪽에. 그럼 이제 V1과 V3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만 보이면 되겠네요. 즉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이거를 이제 보이면 되는데 그러면 정의를 써보면 이거면은 뭐 알파 베타가 0이고요. 2배의 알파가 0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죠. 그럼 여기서 알파가 0이고 따라서 베타도 0이죠. 그래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숫자 감각이 좀 필요하시는데 뭐 찾아라고 하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자체로 베이스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줄어드는데 줄어들 때 다른 하나를 숫자를 좀 잘 보신 다음에 뭔가 좀 편한 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 다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저는 이거 좀 문제 잘못해서 가지고 V3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둘이 같은 거였죠. 그래서 좀 잘못 뽑아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7 15 보면은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네, 이거 문제가 좀 헷갈린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뒤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항상 필드의 카르테시안 한 거랑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거든요. 얘를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 부르는데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네. 네, 이거는 혹시 아마 이거 과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좀 잘 안 되셨던 거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 좀 많이 지나가지고 네, 이건 좀 패스를 하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하실 줄 알면 돼요. 그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하고 라그란즈 베이시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n차 다항식은 n 플러스 1개의 정보가 주어지면 정확하게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배운 적 있어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n 플러스 1개의 정보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xi들은 전부 달라야 돼요. yi들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xi들은 다르고 그 n 플러스 1개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제가 n차 다항식을 하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찾을 수도 있고 유일하다. 그런 거를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냐면요. 이 라그랑주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 스탠다드한 것처럼 보이는 이 베이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복잡해 보이는 라그랑주 베이시스를 사용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베이스는 찾기는 편한데 무언가 계산을 할 때 그 계산 과정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심플하긴 한데 이제 좀 컴퓨테이션이 많다라는 생각한다면은 라그랑주 베이스의 장점은 계산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찾는 거 되게 쉬워지죠. 이 라그랑주 베이스 찾는 게 어렵지 찾기만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찾는 게 힘들어요. 베이스 찾는 게. 사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얘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켄바라는 하는 사람은 그 계산공학과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약간 컴퓨터 입장에서 많이 살펴보고 문제도 되게 컴퓨터로 푸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손을 못 푸는데 냈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냥 그거 내요. 손으로 한번 풀어보라. 근데 그거 손 안 푸셔도 돼요. 계산 복잡하면 그냥 엑셀 돌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벽은 이거죠. L0부터 LN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밑에는 I면은 I에서 나머지 뺀 거, 그러니까 이거 빼줘야겠죠 얘는. 그래서 아래는 I에서 각각 다른 인덱스 빼는 거 싹 곱해주고 위에는 XI들을 X로 바꾼 거 싹 적어주고 이러면은 얘가 이 인덱스가 같을 때는 1인데 아닐 때는 0이 돼요. 얘를 이제 크로네코 델타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px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px라고 하는 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주 베이스가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그 시험 기출문제에 있던 걸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나와봤자 3차 정도 나오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라그랑주 베이시스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결과만 알고 계시고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손으로 못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과제 문제. 그러면은 이제 엑셀 돌려서 그냥 대충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거 잠깐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 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걸,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소개할 때 굉장히 이 설명은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란 개념과 수학에서 사용한 함수의 개념이 약간 그 목적성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뭔가 뭐 방정식을 구하고 뭐 교점을 구하고 뭐 미분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수학에서 함수를 왜 배우냐면요. 두 대상 간이 두 대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을 함수를 넘어서는 지금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 부르고요. 해석하기나 토폴로지에서는 컨티뉴스 맵이라고 부르죠. 연속함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현대대수로 가면요. 호모모피즘이라고 배워요. 호모모피즘. 네, 호모모피즘이라고 배우고요. 뭐 다양한 것도 막 배워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똑같아요. 두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벡터 스페이스죠. 벡터 스페이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는 거는 여기서의 벡터랑 이 벡터를 대응시킨 그 벡터랑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니얼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한 게 각각 더한 거 뭐 뒤에 좀 보겠지만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면 이제 두 대상이 얼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거고 이 비슷한 게 진짜 완벽하게 비슷하면은 걔를 아이소모피즘이라 부를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걸로 바꾸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리니얼 오퍼레이터 그냥 정의만 보고 가면은 x라는 벡터 스페이스랑 u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x에서 u로 가는 함수인데 그냥 함수가 아니라 첫 번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x의 알파를 곱한 거나 그 이미지에 얘를 이제 이미지라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x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원소로 가면 이제 lx죠. 얘를 x의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x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나 x를 보낸 그 이미지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X에서의 벡터나 U에서의 벡터나 같이 움직인다. 같은 대응 관계라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X에서 두 벡터를 더한 거나 U에서, 그러니까 그 대응되는 이미지에서 벡터를 두 개 더한 거는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두 벡터의 움직임이 여기서 두 벡터의 움직임으로써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공간은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매트리스도 잠깐 뭐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왔는데 얘는 다음 주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를 배우셨으니까 잠깐 소개만 시켜 드릴게요. 그 이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매트리스를 배우냐? 이유가 간단해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는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매트리스에 대응이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 하나 붙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조건 얘기 안 할게요. 그 조건이 한 가지가 있으면은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매트리스로서 표현이 가능해요. 반대로 모든 매트리스는 그 자체로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다룰 때 그냥 매트리스로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매트리스에 대한 분석을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트리스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 하는 이유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다루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 엄청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